이 구조가 마치 존 웍 2의 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컨티넨탈에서 존 윅에게 현상금을 걸자 전 세계 암살자들이 존 윅을 잡기 위해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렌트사 입장에선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도 그 차량은 곧바로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기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경쟁사나 다른 영업사원이 보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알아보는 장기 렌트, 막막하고 불안하시죠? 할부처럼 내가 직접 차를 구매하는 과정과는 달리 장기 렌트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 낯선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괜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고 혹시 잘못 알아봤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 계약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집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장기 렌트도 똑같습니다. 계약의 큰 흐름만 파악해도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금방 익숙해지고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견적부터 차량 인도까지 장기 렌트 전체 진행 과정을 한눈에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한 단계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면 처음에 싸게 보였던 견적이 나중에 슬그머니 바뀌는 일도 생깁니다. 그게 어떤 단계인지 영상 중반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렌트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전업사, 하나는 금융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장기 렌트 계약 과정은 금융사 기준입니다. 전체 진행 과정은 총 7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할 점과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업체 선정입니다. 장기 렌트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견적을 받아볼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렌트사 종류도 다양하고 렌트사와 계약을 중개하는 에이전시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렌트사 선정과 견적 설계,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 흐름과 주의할 점만 집중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견적서입니다.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이제 견적서를 요청하실 차례입니다. 보통 견적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요청한 조건에 맞춰 정확한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주행거리, 운전자 연령 설정법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초기 비용 설정법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꼭 한번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심사 단계입니다. 받아본 견적이 괜찮고 영업사원도 믿을만하다고 판단되셨으면 이제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렌트사 입장에서도 수천만 원짜리 차량을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빌려줄 수는 없겠죠. 이 단계는 고객님이 신용 상태를 확인해서 계약 가능 여부와 담보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연락처만 있으면 본인 인증을 통해 신용 점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증빙, 재직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조 증명원, 법인의 경우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운전면허증인데요. 이 안에는 여러분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이 사는 주소까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을 누구한테 제출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속 영업사원이나 에이전시 소속의 영업사원의 손을 거쳐 렌트사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에이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견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 번은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님이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 단계를 정리하면 견적 조건뿐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장기 렌트를 현명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가 승인되면 렌트사는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대해 이 차량으로 생산해 주세요 라는 의사표현과 함께
제조사에 차량 발주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주 당시의 견적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가견적입니다. 렌트사는 이 같은 내용을 견적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트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제조사에 새로운 차량을 주문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산 대기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차량 출고가가 인상되거나 제조사 할인 또는 금리가 변동되거나 차량 관련 세금 혜택이 변경되는 등 이런 외부 변수들이 실제 대여료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차량을 미리 예약하고 대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차량 생산 후 계약서 작성 시점에 확정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요약하면 견적은 예상치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발주 이후에도 대여료 변동은 가능합니다. 납기 기간 동안 가격이 바뀌는 이유는 차량 발주 시점과 차량 생산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단계는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차량 생산이 완료되면 고객님 명의로 차량이 배정되고 계약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지만 요즘 대부분 렌트사에서 전자약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드디어 진짜 대여료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에 대여료가 다를 수 있다. 이 구조를 악용하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일부 영업사원은 이 구조를 이용해 처음에는 아주 저렴한 가견적을 제시합니다. 최저가를 내세워서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방식이죠. 견적만 보면 가장 저렴해 보이니까 금액 위주로만 견적을 검토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쪽 업체와 먼저 상담하고 발주까지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면 계약 직전까지 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반에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출고가 가까워질수록 대여료를 슬쩍 인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처음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던 사람이 출고일이 다가올수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영업해도 영업사원은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도 렌트사에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고객님이 안 하신대요. 렌트사는 아 그래요? 그 차를 선발주 차량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이 그 차량을 선발주 차량으로 볼 수 있게 렌트사 시스템에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가 마치 존 웍2의 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컨티넨탈에서 존윅에게 현상금을 걸자 전세계 암살자들이 존윅을 잡기 위해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렌트사 입장에선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도 그 차량은 곧바로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기회로 돌아갑니다. 대기가 오래 걸린다는 뜻은 그만큼 그 차를 찾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재고로 뜨면 바로 다른 영업사원이 잡아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해는 누가 보냐고요? 바로 고객입니다. 특히 출고일이 중요한 고객이라면 조건이 바뀌고 계약이 엎어지는 순간 시간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전부 다 날리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영업사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영업사원들이 이 구조를 악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발주 후에는 대여료가 오른다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 시점에 대여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경쟁사나 다른 영업사원이 보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5월에 고객님께 견적을 드리고 발주를 진행했습니다. 6월에 차량이 출고되었고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보니 월 대여료는 낮아졌고 잔정가도 1% 하락했습니다. 조건이 변경되면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약 50만 원이 절감되고 인수까지 한다면 총 95만 원이 절약되는 셈이었죠.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저도 직접 렌트사에 문의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조차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정보, 고객 입장에서는 더더욱 알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 보통 영업사원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100%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대여료가 올랐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잔존가가 떨어지면 대여료가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고객 입장에선 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고객은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부류는 진짜 악질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발주 견적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발주 당시 그 조건에 대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굳이 새 조건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조건이 바뀐 줄 모르고 계약하고 영업사원의 수수료는 더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바뀐 조건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변경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당연히 세 번째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께 바뀐 조건을 설명드렸고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을구 저거 전업사 정규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저렇게 영업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런 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갈 겁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계약한 고객은 처음 해보는 장기 렌트 두렵고 걱정되지만 저를 믿고 맡긴 거잖아요. 저를 믿고 선택해준 고객에게 어떻게 눈탱이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이 방식이 결코 빠르진 않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견적이 싸냐 비싸냐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인가, 본인이 말한 걸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렌트사에서 신용점수를 다시 줘야 합니다. 만약 발주 계약서 작성까지 한 달 이상의 텀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출을 받거나 연체가 생긴다면 보증금이 추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이후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엔 해피콜이 진행됩니다. 해피콜은 마지막으로 고객님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계약 작성도 끝났고 해피콜도 마무리되면 그 뒤엔 색상이 다르거나 옵션이 빠졌다고 렌트사에 따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피콜 단계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확인 전화가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을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5단계는 중요하니까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단계는 차량 출고 단계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해피콜까지 마무리되면 렌트사는 제조사에 차량 대금을 쏴주고 출고 요청을 넣습니다. 차량이 제조사에서 출고되면 렌트사 차고지로 입고되는데 이 과정을 출문이라고 부릅니다. 차량이 렌트사 차고지에 입고되면 다음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외관이랑 내부 검수를 하고요. 번호판 등록을 하고 썬팅 등 외주 용품을 시공합니다. 보통 출고 요청 후 실제 인도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빨라지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탁송사에서 고객님과 인도 일정을 조율하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드디어 차량이 고객님 앞으로 도착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장기 렌트 계약 흐름의 마지막 단계이자 내가 신청한 차와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장기 렌트 계약 흐름, 이제는 훨씬 명확하게 정리되셨죠? 하지만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아직도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이 영상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을 체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크루 강봉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